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143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1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장입진 2023년 8호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안윤 작가의 하지라는 작품 이야기 해볼 예정입니다. 근데 그 전에 저희가 또 짧게 언급하고 싶은 작품이 있어서 이 얘기 먼저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은 8호로에 실린 양수빈 작가의 네. 안 된다는 말을 10번 하면 네. 네, 이것도 저희가 좀 언급하고 싶어서 일단 간단히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작품은 그때 읽었을 때도 그랬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다시 읽을수록 약간 좀 지금 현재를 되게 반영하고 있는 네. 작품 같다는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네. 간단히 이야기 안에 있는 좀 주요 서사가 테니스 선수였던 어떤 남자가 그냥 자기의 전 여자친구와 닮았다는 네. 이유로 길을 가던 어떤 여성을, 모르는 여성을 야구방망이로 무차별 폭행한 사건?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 여성이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여성과 함께 살고 있는 여기 화자인 내가 그 남성에게 복수를 하려고 네. 그 남성을 따라다니는 어떤 하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읽으면 읽을수록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나 그에 따른 분노나 이런 것들이 여기 이 작품 안에 되게 좀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언급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이 소설은 처음엔 이게 무슨 상황이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스토킹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한 네. 남자를 집요하게 관찰하고 쫓아가는 거. 네. 그리고 그게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왔다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의 외모도 좀 이제 특이한 것처럼 묘사가 되잖아요. 네. 뭐 성인이 되어도 작은 키에 좀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그런 네. 모습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환대받기에는 힘들 것 같은 느낌의 외형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묘사가 되는데 그런 여성이 한 남자를 집요하게 본다라는 그 설정 자체가 이것 또한 또 뭔가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는데 나중에는 그 이조라는 네. 여성과의 친구와의 어떤 기억들이 나오면서 아, 이 인물이 왜 저 남자에게 이럴 수밖에 없는지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꽤 후반에 이제 나오잖아요. 네. 이조가 뭐 친모를 만나러 가는 길에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근데 마지막에 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소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지는 않는데 그 굉장히 깊은 고통스러운 마음이 너무 잘 느껴져서 네. 진짜 저도 읽으면서 아 이게 한 번 이런 일을 단 한 번만 이런 일을 당해도 이게 평생 남는 상처인데 네. 근데 여기서의 남자는 굉장히 태연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좀 끔찍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 소설이 갖고 있는 그런 긴장감이나 어떤 집요한 묘사가 진짜 뭔가 낱낱이 저렇게 해부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게 너무 잘 느껴져서 읽고 좀 마음에 좀 남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저희 안윤 작가의 하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소설은 앞서 전회에 소개해드린 기준영 작가의 소설처럼 뭔가 이게 진짜 웹진에 게재되는 거에 대한 차별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굉장히 좀 여유 있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헐겁다는 건 아닌데 소설 자체가 담고 있는 메시지도 뚜렷하면서도 굉장히 좀 술술 읽히는 가볍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좀 남는 게 있는 소설로 이제 인상이 남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하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1년 중 낮이 가장 긴 절기를 이제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소설에 나오는 두 인물이 캠핑을 가는 날이 이제 하지인데 이 소설의 화자인
이름이 수림이라고 나오는데 화자인 나는 원래는 이제 베이킹을 하면서 빵을 만들면서 작은 자기만의 이제 가게를 운영을 하다가 어느 날 자신이 굉장히 오랫동안 좋아했던 빵과 관련된 냄새를 맡으면은 이제 구토가 나는 증상이 시작이 되면서 결국에는 그게 뭐 어떤 스트레스인 거겠죠, 결국에는. 그 이제 가게를 접고 고향으로 부모님 본가로 이제 돌아가게 되면서 서울살이를 정리하는 과정 중에 이제 놓여 있는 인물이고 지연이라는 오랜 친구는 번역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오랜 친구인데 지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즈비언이고 그리고 명현이라는 오랜 연인이 있었는데 그 연인과 헤어진 후에 이 일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수림과 지연은 굉장히 좀 일상적으로 많은 걸 공유하면서도 편안한 사이인데 굉장히 서로의 처지에 대한 이해가 깊은 그래서 이 소설 또한 어떤 일들이 막 벌어지고 스토리가 강하다기보다는 이제 수림이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내려가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둘이 이제 만나서 뭐 먹태집에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그 뭐 캠핑을 떠나기도 하고 작은 선물들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이해하고 위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게 다른 어떤 굴곡진 인생에 비하면은 오히려 지금 현대의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과정에 놓여있는 일들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만큼 좀 공감이 많이 되는 이제 사연들이 나오면서 열심히 자기 몫의 것들을 해오면서 분명히 살아왔는데 그 끝이 조금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상황에서 무언가를 결심해야 하는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실패로 비춰질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숨고르기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이제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자조적인 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제 낮이 가장 긴 계절을 지나서 결국에는 뭐 밤이 더 길어진다는 게 상징적으로 어두워지는 걸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절기라는 건 돌고 도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그런 변곡점을 지나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좀 느슨하면서도 좀 묘사나 이런 심리적인 게 되게 섬세하게 느껴져서 뭔가 많이 빡빡하진 않는데 둘 사이의 대화나 가벼운 만남 같은 것들도 공감이 많이 되고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많이 있는 그런 소설이었어요. 그래서 네. 뭐 예를 들어 둘이 캠핑 가서 굉장히 정성스럽게 커피를 마시는 장면에서도 그렇고 약간 삶이 팍팍하고 힘들어도 그런 작은 것들을 좀 챙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장면들도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았고 네 뭔가 느슨하면서도 곱씹어보는 그런 매력이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감상이었는데요. 이 작품에서 좋았던 부분은 통증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지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구체적인 좀 통증을 오래 알았고, 네. 이제 여기 화자인 나 같은 경우에는 뭐 통증이라고 하면 통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자기가 평생 일을 해왔던 베이커리 일, 빵 냄새를 너무 좋아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구토를 하게 되는 그 증세를 얻게 됐는데 이것들이 그냥 둘 다 되게 갑작스럽게 찾아오잖아요. 네. 지연도 그냥 명문대 사립대학 영문과에 들어가고 뭐 왕연수도 하고 석사도 밟고 뭐 그랬는데 갑자기 허리 디스크가 오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신 통증이 이제 지연을 찾아와서 뭐 10년 넘게 이뤄놓은 가정을 중단해야만 했던 지연. 근데 이게 도대체 왜 시작됐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낫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니까 또 그냥 자연스럽게 통증이 조금씩 누그러지면서 천천히 이제 일상을 회복해 나가는 그렇지만 자신이 그 통증에 시달리면서 겪었던 그 시절은 고스란히 사실은 거의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삶의 경로가 뭐 박사과정 밟고서 조금 뭐 학교에 간다든지 그런 식의 지연이 원하는 커리어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무너져 버린 채로
이제 그냥 과외를 하고 번역을 하면서 사는 39살이 되어버렸고, 나 같은 경우에도 되게 힘들게 6년을 나만의 이제 크루아상 가게를 만들어서 그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는데, 그 힘든 코로나도 다 버텼는데 갑자기 구토 증세 때문에 가게를 닫아야 하는, 그러니까 이유도 알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좀 막다른 골목에 처한 이 39의 두 여성이 저한테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래 너무나 이럴 수 있지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 좀 제 친구 마냥 다가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소설이 좀 기억에 좀 오래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갑자기 나를 찾아와서 삶의 경로를 흔들 때 그러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됐는데 뭐 답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냥 사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좀 결론이 그냥 결국은 이제 나도 가게를 접고 부모님이 있는 부안으로 가서 부모님이 운영하는 모텔에 청소를 하고 뭐 시간이 있으면 바닷가에서 산책을 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건데, 그래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약간 그 생각을 저도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무슨 체념이나 좀 비관까지는 아니고, 그래 그래도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같이 좀 하자, 나의 삶의 좀 경로를 따라가면서 했던 것 같고, 마지막에 저는 이게 제일 좋았는데, 이 지연이 이제 서울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나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는데, 너는 잘 지내? 라고 물음표가 아니라 너는 잘 지내라고 마침표가 찍혀있는 메시지를 보내요. 그래서 너는 잘 지내. 그래서 내가 꼭 보이는 것처럼 말 안 해? 잘 지내냐고 물어야지. 뭘 물어 안 봐도 아는데 뭐라고 하면서 지연이 좀 약간 아재 개그 같은 걸 치는데 너는 잘 지내라고 지연이 말해주는 게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지연이 내게 거는 주문 같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마침표를 꾹꾹 눌러서 나에게 보내주는 이 메시지가 저한테는 되게 오래 여운이 남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다. 친구에게 만약에 이런 친구가 있으면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좀 기억에 남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게 어떤 기도하는 마음 같은 느낌도 들고, 네. 자기의 바람을 이제 분명하게 이제 전달하는 거잖아요. 네. 너는 잘 지내, 그게 맞아. 약간 그런 것처럼 얘기해 주는 게, 네. 뭐, 잘 지내길 바래. 뭐, 이런 말보다 훨씬 좀 더 힘이 있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저도 마지막 장면이 되게 좋기도 했고, 그리고 아까 짧게 말씀드렸지만, 지연이 명현이라는 인물과 이제 레즈비언 커플인데, 레즈비언 커플로 뭐 결혼은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거의 8년 동안 잘 지내왔던 연인인데, 이제 그나마 지연이 그 고통도 이제 지나갈 때쯤에, 우울증도 이제 많이 나아질 때쯤에 명현이 떠나겠다고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 지연이 받아들이지 못하다가도 결국에 자기는 명현과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자기와 자기의 고통 이렇게만 둘이 있었던 거 깨달았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알듯 모를 듯한 말이지라는 생각이, 지연의 입장에서는 명헌의 말이, 헤어지자는 명현의 말이 저도 좀 납득이 잘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사실은 명현은 지연 곁에 굉장히 충실한 연인으로 있었지만 되게 많이 고독감을 느꼈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연이 되게 씁쓸하지만 받아들이면서 8년의 시간을 견디고 통과하는 동안 자신의 곁에 명현이 함께 늘 있었지만 나는 내 고통하고만 있었더라고 하면서 명현이 사랑을 있는 족족 빨아먹으면서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살짝 찔렸어요, 저는. 네, 막 쿨한 말투로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맞아, 사실 이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옆에 있다는 건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다행인 일이지만 그거를 일방적으로 지속한다는 거는 그 사람에게 굉장히 가혹한 일인데 네. 명현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은 지연은 그럼으로써 사실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되게 그쵸. 큰 사람을 잃은 거고 그래서 이제 뭐 그 후에 뭐 가사가 있는 노래는 더는 못 듣게 됐다라는 이제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지나고 난 후에 사람들 뭐 나 같은 수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게 6년 운영했던 거를 이제 접어야 하는 상황. 그러니까 뭔가 큰 애정을 쏟았던 대상들과 다들 이별하는 이야기, 이별하고 난 다음의 이야기인데 그런 게 결코 쉬운 상황들은 아니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두 인물들이 30대 중반, 35세 명현과 헤어지고 지금 39이 된 상황인데 네. 조금 많이 공감이 됐던 게 저도 비슷한 나이대를 지나오기도 하고 있지만 네. 이게 뭔가 한 챕터를 끝내기에는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그러니까 한 챕터를 끝냈다는 건 다음 장을 시작을 해야 하는데 네. 그러기에는 좀 너무 늦었거나 너무 애매한 나이라는 생각이 들 법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 쏟아부었던 거를 지금 다들 어쨌든 떠나보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사실 저를 포함하여 주변에 이렇게 하나의 챕터를 끝내고 여기 나오는 수림처럼 뭐 청소 일을 한다거나 다른 부업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진짜 있거든요. 네. 특히 자영업 하다가 네. 관둔 경우에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특수한 경우는 아닌데도 여전히 이런 인물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드러내지는 못하는 것도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워낙에 세상은 좀 성공한 케이스에 대해 많이 주목을 하기 마련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6년 열심히 가게를 운영하면은 뭐 대박나는 가게가 되어서 이제 유명해지고 안정적이 되어가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이 귀를 기울이는 세상인데 결국에는 이런 인물들이 사실은 나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훨씬 많은데도 그럴 수 있지라는 마음으로 덤덤하게 사는 게 좀 아직은 힘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두 인물 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할 만한 상황들이라고 여기서는 보였거든요. 네, 소설에서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고통처럼 이유 없이 우리가 이렇게 돼버리는 삶에 대해 어쩔 수 없지 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마음들에 대한 얘기로 좀 읽히기도 해서 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로 읽혔던 게 좀 있어요. 네. 여기도 그 수림인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뭐 먹고 살까 고민이지. 이 나이쯤 되면 이런 걱정은 안 할 줄 알았는데 오만했어 내가. 이게 참 20살 정도 되면은 그 20년 후를 상상할 때 이렇게 얘기를 당연히 그때쯤엔 내가 뭔가 전문가가 돼 있겠지 혹은 걱정은 안 하겠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나이가 세상에 있을까? 뭐 먹고 살지 고민하지 않는 나이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좀 현실적인 이야기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어쨌든 둘 다 안 괜찮은데 둘 다 안 괜찮은데 그냥 이 안 괜찮은 대로 뭐 내가 어떻게 될까라는 걸 알 수 없는 채로 그냥 끝나서 저는 그것도 좀 좋았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 화자인 내가 낮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 나는 안다. 근데 때가 되면 다시 점점 길어지리라는 걸 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소설이 끝이 나는데 근데 또 뒤에 그 말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은 낮이 짧아지고 있지만 때가 되면 다시 점점 길어지리라는 걸 알지만 그 길어지는 낮이 어김없지만 정과는 같지 않을 낮이라고 생각한다. 그걸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좀 막연한 낙관이나 희망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의 이치나 그런 것을 좀 받아들이는 좀 수용하는 그런 좀 자세가 느껴져서 되게 현실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제목인 하지가 여기서 뭐 언급이 직접적으로 되기도 하지만 되게 희망적인,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뭐 하지가 지나고 밤이 길어진다고 해도 다시 돌아오는 걸 아는데 그렇다고 이게 희망적인 느낌으로 읽혀지지도 않고 네. 그렇다고 완전한 절망으로도 읽히지도 않고 그냥 어떤 가장 긴 낮이 지나가고 한 번 저물고 있구나라는 정도인 것 같긴 한데 네. 제목 자체가 주는 느낌도 좀 묘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붙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되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의미? 네. 왜냐하면은 보통 낮이 길다고 했을 때는 그건 어떤 희망적인 느낌으로 많이 그렇게 느껴지면서도 왜 이렇게 되게 해질녘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느낌의 소설이어서 네. 진짜 이제 뭔가 하나가 저물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주고 그거를 굉장히 좀 아름답게 네. 노을공원 캠핑장에서 둘이 이제 부르는 이별 캠핑이라는 걸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느낌인데 그게 하나가 꺾여가는 느낌. 지금도 저희가 딱 여름 끝물에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가을의 초입에 아마 들으실 텐데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름이 저물고 뭔가 다른 계절이 낮이 조금 더 짧은 계절이 오고 있는데 사실 그냥 그 계절에도 무슨 일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인물들을 통해서 저도 그런 거를 조금 더 느껴보게 되기도 하고 네. 좀 되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게 진짜 남 얘기가 아닌 느낌으로 읽혀서 맞아요. 이게 어떤 계절감과 함께 네. 아 그치 이제 다시 좀 가을 그리고 또 이렇게 나이가 또 저물어가고 하나의 나이 그러니까 나이가 늘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네. 어떤 한 시절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를 시간의 흐름을 되게 잘 느끼게 해주는 네. 그런 게 있어서 마지막이 길게 좀 남더라고요. 부안에서의 이제 삶에 대한 장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좀 특별히 그런 게 제가 좀 삶을 받아들인다는 태도는 어떤 것일까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뭐 버티고 극복하고 이겨내고 뭐 돌파하고 이런 그런 삶을 제가 되게 추구하고 살았다면 네. 지금은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 방법을 쓸 수 없는 어떤 순간들도 훨씬 예전보다 더 많이 찾아오는 것 같고 그럼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 삶을 받아들인다는 거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일까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이 화자와 이 캐릭터들이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근데 어떻게 하는 걸까요? 모르겠네요. 맞아요. 사실 이 소설도 그렇고 어떤 답을 뾰족하게 내려주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조금 더 아득해지는 게 있는 느낌인데 네. 왜냐하면은 그렇다고 이 두 인물의 앞날에 어떤 희망이 내비쳐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라는 생각으로 많이 네. 받아들이게 되는 거? 그런 자세? 네. 그런 거를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다시 반짝 힘을 내야 하는 시점이 분명 있을 텐데 네. 그렇다고 두 인물이 체념한 건 아니고 여전히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결정을 내려가는 중이긴 하겠지만 좀 어렵다라는 생각?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요? 네. 옆에서 너는 잘 지내라고 누가 얘기해줘야 될 것 같아요. 혼자서는 힘든 것 같아요. 그쵸. 그게 아무래도 이 두 인물에게 남은 어쩌면 유일한 힘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왜 되게 쓸쓸했지?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진짜 묘하게 제목은 하진데 네. 되게 무슨 해질녘 이미지 같은 봉지 같은 느낌이 점점 가고 있어서 맞아요. 네. 그게 있어요. 네. 여기 뭐 장면에도 해질녘 노을 나오고 막 그러긴 네. 하지만 그리고 뭐 바닷가도 또 왜 약간 부안이고 네 계속 노을 바다, 나오고 하는 게 앞으로 더 어두워질 수도 있지만 그 밤을 우리가 뭐 견뎌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 느낌으로 네. 가는 게 좀 계속 좀 되게 현실적이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어떤 낙관보다는 그냥 사실 잘 지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살면서도 그거는 뭐 다 다른 거니까. 네. 잘 지낸다는 게 꼭 엄청난 행복을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만으로 충분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기준영 작가 지난주 작품 중에 네. 그 화자인 내가 수장고에 함께 가지고 가고 싶은 물품들을 이야기하는 거? 네. 그런 물건들과 결국 좀 비슷하다는 생각도 약간 들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여기 같은 이제 문장입진의 이번 호에 8호로에 실린 작품들인데 조금은 비슷한 느슨함과 비슷한 메시지를 좀 전달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근데 이게 확실히 요즘 사람들에게 좀 가까운 이야기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열심히 사는 것과는 별개로 흘러가는 인생에 대해서. 네.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문장입진 2023년 8월호에 실린 안윤 단편소설 하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 소개할 작품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안윤 소설 하지의 일부를 경희님의 낭독으로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는 잘 지내. 서울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지연에게 몇 장의 사진과 함께 메시지가 왔다. 매일 늦잠을 자고 땀 흘리며 청소하고 밥도 맛있게 먹어. 저녁마다 바닷가에서 해 지는 걸 봐. 그 어느 때보다도 너는 잘 지내. 꼭 보이는 것처럼 말하네. 잘 지내냐고 물어야지. 뭘 물어 안 봐도 아는데. 어떻게? 거기 거꾸로 하면 안부잖아. 안부에 사니까 걱정 없지. 왜 거꾸로 하는데? 뭘 그렇게 다 알려고 해? 잔디밭 위로 펼쳐진 붉은 노을,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 자그마한 찻잔 2개와 검은색 리본으로 묶은 빵봉지가 놓인 테이블. 나는 지연이 보내준 사진들과 채팅방을 캡처한 스크린샷을 저장해놓고 보고 싶을 때마다 들여다보았다. 너는 잘 지내. 그건 마치 지연이 내게 거는 주문 같았다. 너는 잘 지내. 나는 그 주문에 단단히 걸려들고 싶었다. 빵 만드는 일로부터 나는 멀어지게 될까? 다시는 버터 녹는 냄새를 맡으며 흐뭇하게 웃을 수 없게 될까? 내 일부를 끝끝내 잃어버리게 될까? 어떤 날은 희망에 찬 대답이, 또 어떤 날은 정반대의 대답이 내 안에서 들려온다. 대답은 매번 같지 않다. 그 무엇도 예상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다. 다만 내가 캠핑 의자를 펴고 해변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아 매일 2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사실이 있다. 낮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 나는 안다. 때가 되면 다시 점점 길어지리라는 것을. 어김없지만 전과는 같지 않을 낮이.